안녕하세요. 재미로 추측하는 제추입니다. 잠수함 이름이 많이들 헷갈리시죠? 먼저 잠수함들의 이름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잠수함은 KSS-1, KSS-2, KSS-3 이렇게 크게 3개의 함종이 있습니다. KSS는 그냥 SS라고도 합니다. KSS는 잠수함의 급즉 배수량을 말합니다. 배수량은 배가 물에 잠기는 만큼 밀려난 물의 무게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배의 배수량을 경하 배수량, 홀수선 최대 용적까지 실은 경우를 만재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의 경우 수상 배수량과 수중 배수량으로 구분하는데요. 수상 배수량이 기본 배수량입니다. 크게 보이기 위해 수중 배수량을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수상 배수량보다 10% 정도 더 늘어납니다. KSS-1은 1200톤급, KSS-2는 1800톤급, KSS-3는 3000톤급인데요. KSS-3는 배수량이 각각 달라서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나누었습니다. 배치 1에서 3300톤, 배치 2에서 3600톤, 배치 3는 아직 모릅니다. 2018년 연구 용역에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5300톤이 적당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농축도 20% 이하라 한리원자력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배치 3는 배수량 5000톤이 넘는 최고의 핵잠수함이 될 것을 믿습니다. KSS-3 배치 1은 총 3척인데요. 작년 모두 진수를 마쳤고요. 배치 2는 작년 2번함까지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SS-1의 1번함이 장보고함입니다. 그래서 장보고급함이라면 1200톤급 함들을 말합니다. 한 명은 배가 진수할 때 이름을 짓기 때문에 건조 중인 배들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SS-2의 1번함은 손원이람입니다. 그래서 1800톤급 잠수함을 손원 1급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SS-3의 1번함은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그래서 3000톤급을 안창호급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KSS와 SS 그리고 장보고는 같이 사용합니다. 장보고 1은 SS1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은 배수량에 따라 1200톤급, 1800톤급, 3000톤급으로 나뉘는데요. 잠수함들의 1번함 이름으로 장보고급, 손원 1급, 안창호급이라고 부릅니다. 각 급마다 9척의 함을 가지고 있고요. 안창호급은 아직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들 중에서 장보고함은 유일하게 독일에서 건조되어 운반되었는데요. 잠수함을 운항해서 오는데 3에서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해서 잠수함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한 달 만에요. 장보고급과 손원 1급은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했는데요. 그래서 독일 버전인 209급, 214급이라고도 불립니다. 독일 측에서 중요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서 동료들과 커피 마시러 가게 하고 소리를 필사하기도 하고 독일 기술자들의 일하는 모습, 공구들까지 스케치해 왔다고 합니다. 공구가 한국인 사이즈에 안 맞아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우리 기술자들의 고생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독일이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 중에서 자체 제작하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네요. 자체 제작한 잠수함은 수출용인 DSM이 1400인데요. 인도네시아에 3척을 팔았습니다. 그 뒤에 2척을 더 설계했는데요. 하나는 수출용 DSM이 2000이고요. 하나는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수출용인 DSM이 2000은 아직 구매자가 없어 설계도만 있고요. 3000톤급은 바로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안창호함의 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잠수함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취역을 했는데요. 벌써 30년이 넘은 잠수함도 있습니다. 일부는 훈련용으로 일부는 개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2019년에 3척을 개보수해 사용해본 국방부에서 2020년에 추가로 3척을 더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개보수한 성능이 어떻게 추가 개보수를 하는 것일까요? 장보고급의 가장 구닥다리 부분은 잔망경인데요. 밤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거리 측정도 눈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광학식 잔망경이었는데요. 확팍 끼워 전자식 잔망경을 달았습니다. HD급으로 촬영도 되고요. 12배 줌, 열영상 감지 능력,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외선 모드로 8배 확대 가능.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부유식 기만체에서 자항식 기만체로 바뀌었습니다. 전투기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만체가 자본과 아군 잠수함 소리도 내면서 잠수함처럼 움직여서 적의 어뢰를 맞아주는 거죠. 통합 전투 체계를 한국식으로 바꾸었어요. 우리 무기들을 쉽게 장착할 수도 있고 적을 탐지, 추적, 식별할 수 있어요. 잠수함의 머리가 엄청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대우해양조선에서 30년 잠수함 경험의 결정체라고 했다네요. 한미 선배열 예인 센서를 탑재했어요. 2099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선체에 넣지 못해 필요할 때 끌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선한 SAS-1 잠수함들의 성능이 SAS-2를 능가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손원 1함을 건조할 때 독일과 잠수함 설계 기술 이전을 계약했는데요. 2002년 3,000톤급 기본 설계를 독일의 지도하에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현대중공업, 해군, 국방과학연구소가 3,000톤급 기본 심화 설계를 추진했고 이것이 한국형 3,000톤급의 초석이 되었어요. 손원이람은 AIP 산소분료 추진체계로 유명하죠. 화학적인 발전기인데 발전량은 디젤의 5%밖에 되지 않지만 디젤처럼 스노클링이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장거리 저속 운항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장부 고급이 3일 운항하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손원 1급은 14일 정도 운항하고 스노클링을 하면 됩니다. 현대가 자체 개발한 영구자석형 모터도 유명한데요. 출력도 높고 단일 모터만으로 저속과 고속 모두 운항이 가능하고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원이람은 200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취역했는데요. 잠수함은 8년마다 창정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의 교체 때문인데요. 창정비를 하게 되면 잠수함을 완전히 분해해서 재조립을 합니다. 2023년에 오래된 함부터 창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량 산업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보고급과 같이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로 전환되고요. 리튬이온 전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위해 설계된 잠수함이 아니라서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중 작전 시간은 1.6배, 최대 속도 유지 시간은 3배 증가한다고 하네요. 리튬은 납전지보다 충전 횟수가 2배나 많아서 앞으로 창정비 주기가 16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체 설계, 자체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입니다. 배치 1에는 안창호, 안무, 신채호 이렇게 세 척이 있는데요.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 딱 아시겠죠? 네, 세 척 모두 진수되었습니다. 함들 사이에 건조기간이 있었던 만큼 늦게 진수한 함에는 선원들을 위한 배선이라든지 기구들의 배치 등이 바뀌어 함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네요. 안창호함 하면 역시 총 6개 발사관을 가진 게 제일 돋보이죠. 다들 발사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발사관 안에는 어떤 미사일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기밀인 거 아시죠? 아는 분들은 말하지 못하고 모르는 분들은 말하는 상황이니 추측이나 해보시죠. 작년 9월에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현무2B 개량형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확한 미사일입니다. CP가 5m 이내라고 하는데요. CP는 미사일이나 포탄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CP가 5m라고 하면 10발 중에서 5발이 5m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향후에는 2m급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추측하자면 함대지에서 함대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호함에 들어갈 미사일은 현무 4-4라고 하는데요. 사거리 500km 이상이고요. 탄도 1톤 정도로 예상합니다. 배치2에는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리튬 전지는 납전지보다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2배에서 3배, 수명은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데요. 배치2의 자망 시간과 최대 속도 유지 시간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치2는 배치1보다 300톤이 증가한 3,600톤급으로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조립했고요. 들어간 부품의 수만 160만 개에 가까운데요. 항공기의 경우 부품이 20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정밀하게 제조되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도 80%의 국산화를 이루었답니다. 추진체계, 연료전지체계, 전투체계, 각종 소나, 스텔스 도료, 스텔스 형체 등등 수많은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루었는데요.
참여한 18개의 연구소와 387개의 업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창호함을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이라는 말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는 스노클링이 필요 없으니 계속 잠항할 수 있는데요. 함원들의 건강과 식량 등 물자 수급 등의 이유로 물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 이점은 최고속도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치 2에서 리튬이온 전지의 탑재로 기존의 최대 속도 유지 시간보다 3배 늘어난다고 하지만 원거리 항해에서 기동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보다 많은 미사일을 싣고 보다 빨리 위험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인 원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면 상대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2004년에 4,500톤급 잠수함에 대한 기본 설계를 현대중공업과 국가연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연구 용역 결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5,000톤급이 적당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식 스마트 원전을 탑재한 5,000톤급의 핵 잠수함을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건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